자, 문제 6번. 문제 6번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 6번은 정하식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n의 길이가 있다. 요 n의 길이에 요거에다가 n 플러스 1의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2의 길이가 있습니다. n 있고 n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2가 있어요. 자, n 플러스 2의 길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a의 n, 이 길이의 파이를 채우는 방법수 a(n)까지, 이 길이에 채우는 방법수 a(n) 플러스 1까지, 요 길이에 채우는 방법수 a(n) 플러스 2까지, 이 세 개의 방법수의 관계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 계단뛰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계단뛰기 기억나죠? 3칸뛰기, 2칸뛰기 있는 것처럼. 그러면 자, 요 길이를 채우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계, 먼저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계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요거에다가 얘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붙이는 방법에 관한 얘기인데, 방법이 몇 가지 있겠어요? 그게 붙이는 방법 두 종류가 있죠. 이거를 붙이거나 아니면 요걸 붙이거나, 이거죠. 이런 모양을 붙이는데 얘는 이렇게 가로로 붙이거나 아니면 정사각형 모양 하나를 이렇게 추가로 붙여서 이걸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안 들어가요. 봐봐요. 이렇게 세로로 두 개 붙이는 거는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로를 붙여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세지 않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 방법수에다가 하나, 둘. 그래서 이 방법수가 두 가지가 더 되는 거죠. 두 배가 되는 거죠. 이 방법의 두 배. 얘는요, 여기서 온다고 치면 이 방법 해서 두 번. a(n)까지, 이것도 a(n)까지, 이것도 a(n)까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온다고 치면 a의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이게 정하식입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하노이의 탑. 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하노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베트남에 있죠? 자, 문제 7번. 한 번에 한 개의 원파만, 이거 알죠? 한번 어릴 때 한번 봤을 거예요. 이때 이동을 하는데요. n 개의 원판을 옮기는 이동 횟수, 최소 이동 횟수. 를 a의 n이라고 합시다. 자, 1번 a의 1을 구해보자. a의 1 하나 옮기면 되니까 한 가지죠. 그지? 한 번만 다른 기둥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한 가지. 그 다음에 a의 2 a의 2는 어떨까요? 봐봐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데 제일 처음에 위에 있는 거 하나 옮기죠.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른 지점으로 옮기죠. 이게 항상 제일 바닥면을 보세요. 제일 바닥면이 옮겨져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옮기죠. 자, 총 몇 번? 3번? 됐죠? 3번 옮겼죠. 그 다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애는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두 개가 있어요. 처음에 이 밑바닥에 있는 애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뭐가? 얘를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방법은 요 위에 거랑 똑같죠. 네. 그래서 A의 2가지. 요거 두 개를 옮기는 방법이 A의 2가지. 가 되고요. 얘를 이쪽으로 일단 옮겼다. 이 베이스는 남겨둔 채로 이쪽 오른쪽으로 옮겼다 칩시다. 이렇게 옮겼어요. A의 2가지의 방법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서 이제 제일 밑바닥 베이스가 옮겨지겠죠. 이렇게 한 가지. 그러고 나면 얘가 이제 바닥에 붙었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수가 다시 뭐겠어요? A의 2가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A3가지는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A2가지, 그 다음에 더하기 베이스 옮기는 거, 제일 바닥 옮기는 거, 그 다음 다시 A2가지. 됐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 1, 3 5를. 자, 그래서 바로 3번 2를 일반화해서 A의 n과 A의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A의 n과 A의 n 플러스 1과 이 둘의 관계식은 A의 n 플러스 1은요 제일 밑바닥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옮기는 방법수 더하기에 중간 베이스 옮기는 거 더하기 이거 해서 2an 플러스 1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A의 n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봐봐요. 우리 참고로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 수능에서는 이런 형식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논술에서는 그래도 제시문을 제시하거나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얘는 어떤 형태의 정화식이냐 하면요, A의 플러스 1이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하고 곱하기 상수 더하기 상수꼴이고요. 얘는 이렇게 싹 가리면 이거 등비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상수만큼을 각 항에다가 더하거나 빼면은 순수한 등비수열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니까 그 일정한 상수를 얼마라고 놓자? 알파라고 놓자. 알파만큼 까자. 까면 얘가 그 각 항에다가 알파만큼 깐 수열이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알파 값을 얼마를 까야 되느냐? 이 식하고 똑같도록 하면 되겠죠. 원래 식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이걸 좀 넘기면 이렇게 돼요. 따라서 요 값이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요.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1을 다시 이 식에다 넣어주면 이 똑같은 식의 형태가 이렇게 변합니다. 형태가 이렇게 변하고요. 따라서 이 수열은 A의 n 더하기 1 각 항에다가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수열에 각 항에다가 1씩 더한 수열은 누구를 첫째 항으로 한다고 A1 플러스 1을 첫째 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비가 2인 등비 수열 된다. 이렇게. 자, A1이 얼마냐? 아까 얼마였죠? 한 번? 2. 그래서 이게 2가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2의 n제곱 되겠죠. 따라서 A의 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직접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원래 직접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에서요, 이런 일반항을 주고 이게 성립함을 우리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학적 비관법. 알았죠? 아니? 수학적 기납법 틀도 연습할 겸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A의 1은 좌변이 얼마야? 그냥 A1 계산하면 한 번이죠, 한 번인데 우변 일치한다. 두 번째, A의 K번째 항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알았죠? 가정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라 하자. 가정식. 집밥. 가정식. 이 가정식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하나 항이 더 추가되면 어떻게 될래나 A의 K 플러스 1일 때에도 똑같이 결과가 나오느냐? 알겠죠? 그러면 항상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 했잖아. 수학적 비납법의 결론은 뻔합니다. 원래 증명 대상식의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2에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거야. 항상 미리 써놔. 살짝 써놔요. 알았죠? 살짝 써놓고 이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데 이 방향으로 갈 때 활용하는 식이 뭡니까? 가정식은 반드시 활용하고요.
그 다음 가정식 말고도 추가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식이 있으면 걔도 활용을 한다. 알았죠? 자, 이 식에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여기다가 바로 대입하면 안 돼. 당연히 대입하면 안 되고요. 얘를 변형해야 되는데, 자, 이 식과 이 식의 연결고리, 이게 바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식이죠. 알겠지? 연결고리가 뭐예요? 얘는 누구? 점화식이죠. 아까 점화식. 이건가요? 2의 AK 플러스 1. 그래서 이제 요게 투입됩니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항상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정식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가정식이 대입될 수 있도록 되도록 변형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식을 끌고 오는 거죠. 다른 식을 끌고 오는 거. 알았죠? 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죠. 2의 k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딱 나오네요. 딱. 자, 연습했어요. 수학적 기납법은 틀이 있기 때문에 저 틀 자체를 그냥 외워서 쓴다. 알았죠? 자, 그 다음 넘겨봅시다. 자, 문제 1번. 문제 1번.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n이, 야, 이거 집합을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눈에 익은 원소 나열법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 집합 어떤 집합인지 확인해 본다. 이거죠. 그제? 자연수인데 1부터 n까지 자연수. 이걸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를 굳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때 조건 P예요. 얘도 기출문제인데 제가 어느 학교 기출인지 막 문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빼먹었어요. 그리고 못 찾겠더라고. 자, AN에서 AN으로 가는 함수예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합성함수 F.F가 AN에서 집합 AN에서의 항등함수다. 아시겠죠?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게 조건 P입니다. 그죠? 그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F 대형의 개수, F의 개수를 뭐라고 이름 붙이자? A의 N이라고 수열로 표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지? 이해했죠? 그러면 자, 간단하게 A1, A2 뭐라고 하네요. 외워보세요. A1, A2.
아셨죠? 자, 봅시다. 처음에 이거 한 개 원소 있으니까 그냥 1에서 1로 가는 함수 이거 하나밖에 없죠 사실. 뭐 이게 뭐 항등함수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A의 1은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의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얘가 결과적으로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면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자기 자신한테 가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다른데 들렸다가 자기한테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지? 이 경우라면 이때에는 얘는 반드시 1로 가야 되고요. 각자 바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라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알았지? 짝을 찾아야 됩니다. 요거는 짝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됩니다. 요거는 두 가지, 요거는 한 가지. 자, 그 다음 1-2번 조건 P를 만족시키는 함수 F는 (1대1) 함수임을 증명하시오라고 했네요. 어떻게 증명하지? 1대1 함수임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1대1 함수의 정의에서 시작해야 돼요. 정의.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냐? 면.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냐? 면. 이거예요. 임의의 두 원소가 서로 다르면 F의 X1, F의 X2도 달라라. 이거죠. 아니,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맞죠?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임을 보이는 방법. 그러면 봐봐요.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기는 좀 어려운 게요. 지금 정의역이 몇 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1부터 n까지. 맞죠? 거기서 임의로 두 개를 다 꺼내갖고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여기서 시작을 못하면 반대로 시작하면 되잖아. 대우명제 증명합니다. 알았죠? 대우명제 증명을 합니다. 알았지? 대우명제 증명이랑 사실상 똑같은 게 기류법이에요. 알겠죠? 대우명제 증명을 합니다. 대우가 F의 X1, F의 X2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함수값 어떤 두 개를 대입을 했더니 함수값이 같다면 반드시 그 투입된 두 값끼리도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거 임을 보이자. 서로 다른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야.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요 중간 과정 생각해 보세요. 요 중간 과정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조건, 고유의 조건을 여기다 반영을 해야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 함수 f가 가지는 특별한 조건 이거죠. 뭐든 들어오면 그대로 나온다는. 알겠지? 자, 이거를 그럼 여기서 일로 넘어가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 합성하면 되지. 합성하면서 넣어보면 되지. 얘를요, 봐봐요. 얘를 이 두 개를 이 조건이 같은데 지금 같은데 얘를 각각 넣어봐. 이렇게. 이거라면 자 여기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면 각각 함수값을 대입한 것도 당연히 같다. 맞죠? 똑같은 거를 똑같이 넣었으니까 같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특별한 조건이 활용되는 겁니다. 얘는 x1이고요. 얘도 x2입니다. 왜? 합성함수가 항등함수라서.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건데. 알겠죠? 그럼 결론이 나왔잖아. 그래서 뭐다? 1대1 함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죠?
기억나요? 나중에 한 번 이렇게 딱 보잖아. 1대1 함수?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거 기억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라는 사실 가지고요. 뭘 확인해달라? 3개가 있는 경우와 4개가 있는 경우를 한번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구해보시죠. 알겠죠? 3개짜리, 4개짜리 구해봐. 야, 상습적으로 좀 상습적으로 종이 잡고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봐봐요. F의 1값부터 먼저 정한다. 얘부터 대응시킨다. 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F의 1값을 대응시키고 F의 2값, F의 3값 이렇게 대응시킬 건데 F의 1값이 자기 자신한테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가지 않을 수도 있죠. 안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 F의 1값이 1로 갔다. 자기 자신한테 갔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끝난 겁니다. 얘는 끝났고, 그럼 아직 대응되지 못한 게 이렇게 두 개가 남았을 텐데 남은 두 개를 다시 어떤 조건에 맞도록 F.F가 항등함수가 되고 조건 P에 맞도록 만족시키는 방법을 가질 수 이미 배웠죠. 네, 두 개니까 남은 두 개니까 A의 두 가지. 알겠죠? 직접 가든지 크로스로 가든지. 그래서 두 가지. 되겠죠? F의 1이 1로 가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F의 1값이 1이 아니다 이렇게 분류해봐. 자기 자신한테 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요, 결국 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2 또는 3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당입니다. 당.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1, 2, 3, 1, 2, 3, 1, 2, 3에서 F의 1값이 2로 가거나 3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자, 두 가지당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1이 2로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1이 2로 갔을 때 반드시 2는 1로 가야 됩니다. 왜?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됐죠? 그리고 남은 게 뭘까요, 그러면? 이 이후에 남은 것 3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 A 0가지죠. A 0가지. 한 가지. 그래서 이 경우는 F의 1이 1로 가지 않는 경우는 A의 0가지. 이렇게 따라서 이 두 개의 합인 세 가지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 이거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F의 1값이 첫 번째 F의 1값이 1로 가는 경우라면 이렇게 되고요. 이쪽에 대응되지 못하고 조건 P를 만족하는 경우의 케이스가 몇 가지요? A의 3가지. 알겠죠? A의 3가지. 이게 되고요.
두 번째, f의 1값이 1이 아니라고 치면 f의 1값을 정하는 방법이 2 또는 3 또는 4 해서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 당입니다. 당. 이 세 가지 당. 예를 하나 들어서 가보자. f의 1값이 2로 간다면 이건 따로 자, f의 1값이 2로 간다 면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받은 애는 크로스로 가야 돼요. 끝. 났고 그러면 남은 두 개. 자, 뭐라고? f의 1값이 2로 간다면 f의 2는 반드시 1로 가야 돼요.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래서 남은 두 개, f의 3값과 f의 4값 두 개를 정하는 방법에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a의 2가지.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자, a의 4는 첫 번째 세 가지 당. 맨 처음에 a의 3가지 더하기 a의 3가지 더하기 그 다음에 세 가지 당 a의 2가지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몇 개? a의 3가지는 아까 몇 개였나요? 세 가지였죠. 그 다음에 a의 2가지가 아까 2가지였죠. 그래서 9가지. 이렇게. a의 3가 잘못 구했나? 아이씨, 잘못 구했네? 그러네? 에? a의 3가 이제 잘못 구했네. 야, 이럴 수가. 이걸 잘못 구했네. 여기를 두 가지당 한 가지인데 이거를 왜 한 가지로 썼을까요? 자, 네 가지입니다. A 3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이걸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고치면 돼요. 이걸 잘못 썼죠. 네 가지고요. 따라서 10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끝났네. 그러면 A의 N, A의 M-, A의 M-2 사이의 관계 제가 아까 보였던 방법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어요. A의 N에 1, 2, 3, 또도동 똥똥 가서 N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1, 2, 3 가서 N까지 있고 여기도 N까지 있습니다. 자, 이때 뭐라고 처음에 누구부터 대응시켜보자? F의 1부터 대응시켜보자. 그러면 첫 번째 F의 1값이 1인 경우 짝짝 하면 남아있는 게 2부터 n까지 해서 총 n-1개니까 a의 n-1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죠. 조건에 맞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f의 1값이 1이 아닐 때 얘는 방식 똑같아요. 자, f의 1값을 정하는 방법이 1을 제외하고 2부터 n까지 총 몇 가지? n-1가지 예요. 이때 그 중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이 2로 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친구들이 걔를 제외하고 그 둘이 서로 주고받고 끝난 애들 말고 나머지 애들이 총 몇 가지? n-2가지죠.
따라서 얘네들끼리 조건에 맞게 또 대응시키는 방법이니까 f의 2는 반드시 이 경우에는 1로 가고요. f의 3부터 f의 n까지 대응시키는 방법의 가지수가 바로 a의 n-2 가지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되어집니다. a의 n은 a의 n-1 더하기에 그 다음 n-1 곱하기에 a의 n-2요. 됐지? 네, 정리하세요. 정리했나? 넘겨봐. 야, 어제 집에 그 뭐야 아파트에 좀 늦게 수업 마쳐 늦게 들어갔거든요. 보통 토요일 날 밤에는 차 댈 때 겁나 많아요. 다 차도 몰고 나가니까. 근데 어제 밤에는 차 댈 데가 없는 거야. 아무도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 왜 안 나갔겠어요? 기름값이 올라서. 아니, 농담 아니라니까 진짜.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냐면 너희들 모르지. 1,600원에 원래 1,600원이었어. 지금 2,000원이야. 몇 프로 오른 거야? 한장한다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갔어요. 물론 뭐 그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고 학기 초에는 원래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3월달 초잖아요. 3월 초 학기 때. 자, 문제 2번. 문제 2번 보세요. 아니 트럼프 이씨. 제가요 한국 정치인들 욕은 잘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면 전에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한번 욕을 했더니 친척인 거야. 누가 조용히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대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한국 사람 욕은 절대 안 하고요. 한국 정치인은 가끔 하긴 하는데 근데 뭐 미국 설마 뭐 트럼프 친척인 사람은 없죠? 없겠지. 자, 문제 2번. 또라이 새끼 진짜. 어쩌다가 그런.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n 플러스 2를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은 가령 똑같은 구성이라 하더라도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쌍으로 봅니다. 맞죠? 당연하지. 1,0,0,0 하고요. 0,1,0은 다른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어쨌든 요거에 순서쌍의 전체 집합이 있어요. 집합이 오히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이 더 헷갈리는 것 같아. 이렇게 가서 M개의 순서쌍이 있어요. 알았지? N개의 순서쌍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시그마 K 꼴 1부터 M까지 XK의 제곱 더하기 YK의 제곱 더하기 ZK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알았죠?
자, 이런 이런 부정식을 만족하는 헤드를 싹 다 나열을 했어요. 나열을 한 다음에 시그마를 이렇게 분리를 한번 해봐. 형우야, 해봐. 1부터 n까지 xk. 수면 마취가 필요할까? 자, 이렇게 되고요. 분리하면 이거잖아요. 이거의 뜻이 뭔지 알겠니? 이거의 뜻이 뭐예요? 이거의 뜻이 뭐야? 저 순서쌍들의 요 자리, 요 자리에 있는 것들의 요 자리에 써져 있는 것들의 제곱값들의 총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거 어떻게 구할래? 어떻게 구할래?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가요? 봐봐요. 요 변수가 우리 항상 시그마는 그 시그마에서 쓰는 변수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정리되어진 내용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재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번 봐봐. 이게 늘어봐봐. 이렇게 될 텐데, 야, 순서상에 지금 순서에 규칙도 없죠. 그냥 나열한 거지. 순서상에 규칙이 있어? 없잖아. 규칙도 없잖아. 맞지? 규칙도 없는데 그럼 첫 번째 순서상에 이 x 자리의 성분의 제곱에 두 번째 순서상에 그리고 마지막 n 번째 의미 있어? 없잖아. 아니, 그럼 뭐만 의미 있겠니? 저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알겠지? 그리고 그 숫자는 몇 번 나오냐가 중요한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예. 이 번호는 아무 의미 없고요. 실제로 얘네들을 막 이렇게 썼을 때 이 x 요걸로 올 수 있는 얘가 어떤 숫자가 몇 번 등장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알겠지? 이해했어요? 참고로.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상 확률과 통계에서 말하는 중복조합이 전혀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중복조합으로 얘기를 하자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게 몇 개의 순서쌍이냐면 순서쌍 수는요, 이렇게 구합니다. 얘가 자연수 순서쌍이기 때문에 자연수라서 하나씩 까요.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야. 이거 아마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제가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모르는 학생들은 나중에 어차피 설명할 거니까 상관없고요. 자, 일단 아는 사람만 들어요. 아닌 정수회의 순서쌍수가 중복조합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각자 하나씩 깝니다. 까서 n 플러스 2에서 하나 까고 하나 까고 하나 까서 결국 n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3h에 n 마이너스 1 해서 얘 두 개 더하고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3 더하기 n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c에 n 마이너스 1 이렇게 고쳐지고요. 그래서 n 마이너스 n 플러스 1c에 n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다시 n 플러스 1c에 요거 빼기 요거 하면 2죠. 그래서 n 플러스 1 곱하기 n 하고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가지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순서쌍수는 이거예요. 순서쌍수는 이건데 이 순서쌍들에서 이 m이에요. 이 m, 요 m 가지의 순서쌍들 중에서 어떤 숫자가 몇 번 등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알았죠? 자, 계산해 볼 수 있겠냐? 이제